안녕하세요. 지윤정입니다. 멀티 페르소나를 위한 고객 유형별 맞춤 톡. 오늘은 에고그램에 입각해서 고객의 자아 상태를 알아차리고 뭐하라? 교류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남편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쁜 구두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 구두 어때? 라고 했더니 잘 어울리긴 하는데 굽이 좀 높지 않아? 그냥 이렇게 구두 어떠냐는 의견에 구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교류고요. 그에 반해 이 구두 어때? 라고 말했을 때 그냥 구두의 느낌을 물어봤을 뿐인데 야, 구두가 몇 개인데 또 살라고 그러냐? 사지 마!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냥 구두가 예쁘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나에게 갑자기 명령조로 나오니까 교류가 잘 된 느낌이 아니라 왠지 억울하고 왠지 내가 오해받은 느낌이고 기분이 팍 상하죠. 나도 모르게 아무래도 고객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약간 좀 가르치듯 말하고 비난조로 말하고 그리고 의심하듯 말하고 추궁하듯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MP를 의도적으로 이끌어내서 양육적 부모의 마음으로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달래듯이 말하는 존재 방식을 자꾸 이끌어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느 때 상보 교류를 잘하는 거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이 교류 대화법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이번 시간에 드렸고 구체적으로 상대의 부모 상태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또 상대의 어린이 상태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는 다음 코너에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하세요. 지윤정입니다. 멀티 페르소나를 위한 고객 유형별 맞춤 톡. 오늘은 에고그램에 입각해서 고객의 자아 상태를 알아차리고 뭐하라? 교류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교류가 되게 잘 돼. 저 사람하고 말하면 되게 안 하려고 했던 말까지 떠오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되게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고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경험이 들어. 이런 분 있죠. 교류가 잘 되는 분인 거예요. 상호작용이 잘 되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교류 대화를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류 대화에는 세 가지 교류 대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남편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쁜 구두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 구두 어때? 라고 했더니 잘 어울리긴 하는데 굽이 좀 높지 않아? 그냥 이렇게 구두 어떠냐는 의견에 구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교류고요. 그에 반해 이 구두 어때? 라고 말했을 때 그냥 구두의 느낌을 물어봤을 뿐인데 야, 구두가 몇 개인데 또 살라고 그러냐? 사지 마!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냥 구두가 예쁘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나에게 갑자기 명령조로 나오니까 교류가 잘 된 느낌이 아니라 왠지 억울하고 왠지 내가 오해받은 느낌이고 기분이 팍 상하죠. 이게 바로 교류가 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둘 다 교류에 저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부터 이미 "이 구두 어때?" 라고 말하면서 "나 이거 사줘." 라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사줘."라고 말하지 않고 "이 구두 어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또 상대방도 "나 돈 없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그 말을 하는 거 대신에 "별론 것 같은데?" 라고 말해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교류도 있어요. 이런 교류는 둘 다 계속 소설을 쓰게 됩니다. '저 사람 말한 말 이면에 저의에는 뭐가 있을까? 저 말의 뜻에는 내가 어떤 걸 놓친 게 있을까?' 이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엄청 에너지 소비되고 기빨리고 끝나고 나서도 찝찝하고 계속 되새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교류는 진정한 교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교류를 잘하려면 사실 첫 번째 교류는 상대방이 원하는 자아 상태를 그대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를 원했을 땐 A로 말했을 땐 상대방이 A로 대답해 주는 거고요. 내가 P로 말했을 땐 상대가 뭘로 대답해 줘야 좋을까요? 페어런트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같이 페어런트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부모 대 부모의 대화. 둘 다 기싸움 하겠죠. 부모로 대화해 줄 땐 나는 약간 차일드로 반응해 줘야 돼요. 부모가 기대하는 건 키우고 싶고 보듬고 싶고 보살피고 싶은 어린이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상보 교류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에 부응해 주는 교류예요. 이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또 상대가 차일드로 얘기할 땐 나는 페어런트로 부모의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요. 상대가 차일드로 말하는데 같이 차일드로 얘기하면 둘 다 대화가 건설적으로 이어지지 않죠. 그리고 나는 차일드로 말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정색하고 어덜트 성인의 자아 상태로 얘기하면 되게 공감받지 못한 느낌이고 왠지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상보 교류가 제일 교류 대화법을 공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습관화해야 될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상보 교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대의 자아 상태가 부모일 땐 얼른 어린이의 자아 상태로 말해주고 상대가 어른으로 말할 땐 나도 같이 어른으로 말하고 반면에 상대가 부모로 말할 땐 나는 어린이로 상대에게 좀 부응해줘야 상대방이 부모로서 좀 이렇게 뭐랄까 자부심도 살고 그리고 말한 보람도 있겠죠. 이게 바로 상보 교류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못하는 경우 상대는 어린이로 얘기했는데 나도 같이 어린이로 얘기하거나 상대가 어린이로 얘기했는데 나는 어른으로 얘기하거나 이래 버리면 상대방이 좀 당황합니다. 그리고 공감받고 있다, 교류했다라는 경험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어때? 라고 그냥 성인 대 성인으로 물어봤을 뿐인데 구두가 몇 개냐? 이거는 어떤 교류를 한 걸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준 거죠. 상대는 그냥 구두가 이쁜지를 물어봤을 뿐인데 거기다 대고 부모처럼 구두가 몇 개냐? 이렇게 하면 확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이럴 때 우린 이런 걸 교차 교류라고 합니다. 교차한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교류한 게 아니라 평행선을 달리면서 상대가 원하는 교류를 해주지 못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사랑, 어긋난 대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로 계속 감정이 쌓입니다. 그래서 교차 교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정이 상하고 빈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C로 얘기할 땐 여러분이 P로 들어주고 또 고객이 P로 얘기할 땐 여러분이 C로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핀트가 안 맞으면 교차 교류가 많아지면 잘못하면 고객들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빈정상해하죠. 그래서 고객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너네 이런 식으로밖에 일 못해? 책임자 바꿔 막 이러는데 책임자분 안 계십니다. 이거 되게 성인의 자세죠. 상대는 부모의 마음으로 얘기했을 땐 좀 어린이처럼 쩔쩔 매주면서 죄송합니다. 많이 뭔가 화가 나신 것 같네요. 제가 송구합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잘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떤 상황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이렇게 차일드의 마음으로 감정을 공감해 주며 좀 쩔쩔매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화에 대해 좀 이렇게 같이 반응해 줘야 되는데 너무 차분하게 어른의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나 무시해? 내가 지금 우스워 보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교류가 빈번해지고 반복되면 쌓입니다. 감정이 쌓입니다. 반면에 또 이 이면 교류죠. 그러니까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서로 그 이면에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가씨는 용역직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용역직인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일을 프로답지 못하게 하는 거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비꼬아서 이면에 무언가 저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비꼬듯이. 이럴 때는 실제 그냥 욕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고객한테. 혹시 자료는 확인하신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그 말이 정말 자료 확인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뭐 모르고 전화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면 교류를 하실 때는 고객도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직원이 지금 나 의심하나? 나 지금 나무라는 건가? 이렇게 이면의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둘 간에 뭐가 생길까요? 불신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교차 교류나 이면 교류를 하고 있진 않은지를 늘 포착하셔야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내 자아 상태를 고집하다 보면 그러면 교차 교류나 이면 교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입으로는 사과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고객들하고 점점 감정이 쌓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건 결국 이 교류 대화법을 여러분이 배워서 맞춤 톡, 고객의 자아 상태에 맞춰주려면 상보 교류를 훈련하시는 게 제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느 때 고객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상보 교류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몇 시냐? 라고 물어봤어요. 부모가, 엄마가. 그러면 지금 11시 15분입니다. 라고 그냥 엄마가 시간을 물어본 거니까 시간을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몇 시냐?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 시계도 안 봐요? 엄마가 시계 봐야지. 시계 잊어버리셨어요? 이건 이제 CP의 대화인 거죠. 페어런츠의 대화인 거예요. 이러면 아니 엄마는 그냥 시계를 물어봤을 뿐인데 왜 저렇게 나를 나무라지? 이러면서 쌓이겠죠. 예. 또 어떤 엄마들은 물어볼 때부터 지금 몇 시냐? 라고 물어본 이면에 이렇게 늦게 다니고 난리냐? 일찍 다녀야지? 라는 말을 참고 이면 교류를 하는 경우엔 아들도 엄마에게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이면 교류를 얘기하죠. 직접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어떤 내면에 또 다른 저의가 있는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류를 우리가 하려면 가능하다면 A 상태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근데 A 상태로 대화, 우리 모두가 상식적인 선에선 A 상태로 대화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A 상태이겠거니라고 가정하고 출발을 하시되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이분의 자아 상태가 혹시 CP는 아닌지 FC는 아닌지, 특히 페어런트 상태 중에서도 CP, 차일드 상태에서도 FC들은 되게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예민하게 상대한테 상보 교류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NP와 AC, 이 양육적 부모와 순종적 어린이는 교류할 때 어렵지 않아요. 좀 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태는 비판적 부모와 자유로운 어린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아닌지를 잘 관찰하시면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말할 때 내가 혹시 CP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아무래도 고객한테 뭔가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약간 좀 가르치듯 말하고 비난조로 말하고 그리고 의심하듯 말하고 추궁하듯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NP를 의도적으로 이끌어내서 양육적 부모의 마음으로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달래듯이 말하는 존재 방식을 자꾸 이끌어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느 때 상보 교류를 잘하는 거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이 교류 대화법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이번 시간에 드렸고 구체적으로 상대의 부모 상태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또 상대의 어린이 상태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는 다음 코너에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